반갑습니다. 우리 김소 과장께서 제 시간까지 뺏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40분 동안 뭐를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거의 전문가 그룹께서 왜 여기 오셨는지, 제 자료는 거의 초보자 수준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법인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메모한 게 많기 때문에 화면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참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에 주제와 관련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에게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사실 FTA 원산지 품목분류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관세 영역에서 전문 분야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FTA 특혜 관세라는 것은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 품목은 HS 코드상의 해당 품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상품명이 같다고 해서 HS 코드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품 분류에 관한 국제 규범에서 정하는 분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정은 기술적인 관점과 수년간 쌓은 노하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집단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기업 자체 스스로 인력과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이 판단하는 부분은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이 뭐냐? 그거는 아국과 상대국의 관세 당국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 그룹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MCP와 같이 기술 진보에 따른 이 국제 규범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사건은 사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기술은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 그룹의 보다 나은 컨설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그룹만 해결이 못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관세청 평가분류원이 해결을 맡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HS 국제 분쟁에 대해서도 해당국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분류원이 그러면은 뭐를 하는지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분류원은 2003년도에 신설된 관세청 직속기관입니다. 관세청의 심사, 통관 쪽의 업무로 수행하던 업무가 2003년도에 품목분류, 관세평가, 위험관리, AO 인증 업무가 저희 쪽에 넘어와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객과 59명이 관세평가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품목분류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HS 국제 분쟁 지원, FTA 활용 지원, 그 다음에 WCO 정보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정보관리과에서는 위험관리 업무와 AO 공인 인증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품목분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제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국제협약에 따라 HS 품목표의 관련 번호, 코드를 정하는 업무입니다. HS 제정 목적이 뭔가? 그거는 국제간 수출입무역의 촉진과 원활화, 특정 자료 수집 비교 분석을
하는데 용이성을 제공하고 또 물류체계 변화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또 국제무역 서류의 표준화 및 자료 전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HS 품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분류표의 구성 요소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칙 6개와 부주, 류주, 소주, 호의 용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들 구성 요소의 종속 관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통칙 적용 순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분류 변천사를 보면은 1931년도부터 58년까지 제네바 관세 품목표를 사용했고 현재는 HS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S 협약이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있는가? 국내법으로 통칙과 소용어 4가지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 관세법으로 수용하고 해설서라든지 품목분류 의견서는 법규인 고시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분류가 얼마큼 일반적인 통관 업무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품에 관련된 수익 관세율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긴급 관세를 적용할지 WTO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지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지 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지 면세되는 건지 주세나 개별 소비세 내국세도 결정을 하는 업무입니다. 또 더불어서 식품위생법 또는 검역법, 약사법 등 통합공고사항의 49개 법령이 정하는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인지 여부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FTA 원산지 결정에 관해서도 품목분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세 감면이라든지 용도세율 간이 정액 환급금의 차이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거는 우엉종자인데 이번은 관세를 낼 거냐, 부가세도 면제되느냐, 이런 문제가 딸린 거고, 법규로 수용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엉종자 표면을 칠함으로, 소독을 하고 코팅 처리했고, 또 파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캔에 소매 포장된 물품입니다. 저기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관련된 HS는 두 가지 다 용도에 관한 겁니다. 한 가지는 파종용이고, 다른 한 가지는 향료, 의료용, 살충용, 이런 유사한 물품의 식물과 부분들이 이제 분리됩니다. 이 본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품 처리했고 파종용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파종용으로 가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율표 12류 주에서 파종용이라 할지라도 우엉종자씨에 대해서는 115에 분류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분류는 관세라든지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간이정액 환급
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상품명이 샤프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동물품이 전동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축으로 볼 때는 간이환급금이 180원이고 또 풀리와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풀리의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간이정액이 30원입니다. 또 우아래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건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의 부품으로 봤을 때는 간이정액이 50원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그 구분하는 영역인지 저희도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기계연구원이라든지 학계 전문기관의 기술적인 그런 그 지원을 받아서 상품 분류에 그 참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류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해설서라든지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그 도움을 받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이정액 환급에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적 관점에서 관세율표상 치즈 강호 범위가 어디까지 해석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본품은 모짜렐라 치즈인데 살균한 우유, 배양균, 응유효소에 가해서 응고시킨 다음에 유청을 제거하고 커드에 변성정분, 유청 단백농축물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을 혼합하고 가염시킨 후에 저와 같이 피자에 바로 그 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든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이거는 모짜렐라 치즈가 그 0406-105에 특혜되어 있기 때문에 모짜렐라 치즈냐 아니면은 기타 신선한 치즈냐 아니면 변성전분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첨가물을 혼합했기 때문에 가공 치즈냐 이거에 따라서 할당 0%가 되느냐 아니면은 기본 36%가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 감농과 을론 쪽에는 신선한 치즈 중에서도 모짜렐라 치즈가 있고 기타의 신선한 치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치즈 쪽으로 보는 그런 분도 있고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모짜렐라 치즈의 제조 방법 이외에 여러 가지 변성정보라든지 유청 단백 농축물을 혼합했기 때문에 모짜렐라 치즈로 분류할 수는 없고 기타 신선한 치즈로 보는 견해하고 해설서상에 하나 이상의 치즈, 하나 이상의 다른 물품을 혼합해서 제조한 이 부분을 가공치즈로 보기 때문에 가공치즈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원이나 그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서울대 또는 그 학계 식품연구소 그쪽에 그 견해를 받아서 종합해서 결정한 내용은 가공 치즈다 라고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이거는 콩나물 콩인데 콩나물을 수입해 가지고 싹을 1, 2cm 키운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1, 2cm가 커가지고 온 게 아니고 콩을 수입해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1, 2cm가 된 거를 수입 신고한 물품입니다. 요거는 그 콩에다가 물을 약간 부은 다음에 쌍눈이 난 그 상태의 콩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그 위에 얼음을 얹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하고 또 보수창고에서 보관을 하고 또 검역 과정에서 1 내지 2cm가 자란 물품입니다. 그럼 이거를 콩나물로 볼 거냐 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세율이
27%냐, 487%냐, 이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 2cm 자랐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 또 영양분 상태에서 어떤 물성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입 과정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콩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규범이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소, 관세 당국의 어떤 의지가 좀 반영이 돼서 이거는 콩이다 라고 본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2 내지 3cm 자란 이 콩나물에 대해서는 콩나물로 91년도에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목분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품목분류에 관해서는 양어 해당되는 노타리 컴프레사는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D 모니터도 아는 분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TA 원산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출한 물품의 국적입니다. FTA 원산지는 원산지 결정 원칙인 그러한 어떤 각 기준이 정하는 바를 충족시킬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FTA 체제하에서 분목 분류가 얼마큼 중요하냐? 이 부분은 특혜관세 혜택 여부가 협정에서 제시하는 그 품목에 대한 조건들을 첫째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수출하는 물품과 그 수출인 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HS 분류를 통해서 HS와 연계하는 전문적 기술도 근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또 수출자만이 아니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도 품목 분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국하고 스위스 간에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흑연인데, 스위스에서 제3국산의 천연 흑연을 수입해서 분말화하고 혼합화 과정을 거쳐서 국내로 수입하면서 3824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의 조제품으로 신고하면서 특혜관세 1.1%로 통관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문제가 됐느냐? 우리 쪽은 아국의 입장은 서로 다른 품질의 천연 흑연을 혼합해도 천연 흑연의 물성에 어떤 변화가 없다. 천연 흑연으로 남는다. 라는 기본 유지고, 스위스는 25류 주 1에서 혼합한 것도 2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25류 주에서 혼합한 것은 2류에서 제외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의 조제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은 상대국의 의견을 존중한 게 아니고 입장을 존중해서 WCO에 이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WCO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거의 동일 물품에 대해서 미국 사례는 이거는 천연 흑연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미국도 2504 천연 흑연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 90여 권을 부과한 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금괴는 7108에 금괴가 분류됩니다. 근데 스위스에는 광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입해 가지고 재련하는 곳이 없고 순도가 낮은 그런 그 금인곳이라든지 바상의 금괴를 수입을 해서 순도를 높이는 그러한 그 재련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스위스 쪽에 그러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체가 소송에서 청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EU로 수출하는 음료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분류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로에 그 베라 이제 조제품인데 이 알로에베라 음료는 2025에 분류됩니다. 근데 그 EU의 그 PSR 규정을 보면은 2025에서는 모든 호우 재료로부터 생산된다. 다만 그 제품의 호우꽃은 제외한다. 또 13025 알로에 X가 분류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 획득되어져야 된다. 이건 자국산이어야 된다. 그냥 한국산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알로에 X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완전 획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302에 19에 분류됐을 때는 EU 그 특혜관세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그 알로엑스에 첨가물을 그 물질을 첨가해야만이 1302 19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그 음료 제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부분, 또 첨가하는 물질에 대해서 품목 분류 이런 부분들이 특혜관세의 혜택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산을 사용해야 되고 또 13025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조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중요하지 않는가. 또 첨가물을 썼을 때 품목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수출 물품이든 FTA 그 특혜관세 관련돼서 수출하든 HS 분쟁은 그 각국 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재 그 43국에 발효되어 있고 타결을 앞두고 있는 게 미국, 페루고 진행 중인 게 있고 여권 조성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HS 분쟁의 발생의 원인이 뭔지 먼저 품목 분류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각국에서 그 품목 분류 결정 당사자들이 품목 분류 규정의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는 것이죠. 또 규정 해석의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산 흑연을 가지고 스위스에서는 이 단순 혼합도 이거는 2504에서 벗어나는 3824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아국 쪽에서는 물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그 조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새로운 그 신상품이 개발되거나 기술이 그 발전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
국제 협약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또 세 번째는 자국의 세수 확보라든지 산업보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품목 분류를 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뒤 사례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HS 분쟁을 어떻게 타결하면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먼저, 가능한 한 당사국가의 교섭에 의해서 타결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결 방법인데, 첫째는 우리나라 수출자하고 세관 당국이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쪽 평가분류원에서 제공되는 분류 논리가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수출자하고 세관 당국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관 당국 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는 관세청장 회의라든지 이 세관 협력 회의에서 논의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HS위원회에 제소하고, 또는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사회까지 올라가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HS 분쟁의 해결 프로세스는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국 간 교섭을 하고 HS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이사회 심의, 이렇게 이제 이 차례대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저희 관세청 HS 국제분쟁 신고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HS 분쟁 전담 지원팀을 관세평가분류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는 분쟁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수출업체의 품목분류 검증, 품목분류 논리를 제공하고, 세관 당국과 실무 협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관세청장 협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미 이제 터키는 진행 중에 있고, 독일은 이미 타결이 돼서 끝났습니다. 독일 건 같은 경우는 한 1,560억 정도 연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WTO 사무국의 품목 분류 질의를 또 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건을 성공적으로 타결을 했고, 약 2,300억 규모의 수출입 업체의 부담을 덜어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러면은 분쟁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현재 진행 중인, 터키하고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터키의 어떤 자국의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물품은 여기서 보는 대로 요 메인보드에 TV 튜너가 붙어 있을 뿐인데, 그리고 저 메인보드는 TV 전체의 제품 원가의 9%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터키에서는 통칙 2의 가를 적용했어요. 불완전,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한 상태에서 이거는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제품 TV로 보겠다라는 입장이고, 우리 쪽은
뭐 LCD 모듈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긴 한데 LCD 그 패널 부분이 없다. 그래 전체적인 어떤 그 주요 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 메인보드 이 자체에 전체 그 원가 이 구조로 볼 때는 이건 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TV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완제품으로 분류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그 입장이 현재 대등하게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완제품으로 봤을 때는, 터키의 그 과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관 기준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미결합된 상태의 TV 완제품으로 봤을 때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이 결합된 상태로 봤을 때는 실거래가의 10배에 해당이 됩니다. 10배. 그리고 세금을 보면은 결합된 것이든 미결합된 것이든 관세는 14%이고 또 부분품일 경우는 특소세가 또 6.7%예요. 이런 그 터키의 주장에 대해서 관세청장 회의 결과 상당히 진척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WCO에 이제 뭐 가게 되면은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뭐 결과는 좋게 흐르겠지만은 현재는 아마 그 디스플레이가 미결합 상태 그냥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쪽에서 조금 의견이 접근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HS 분쟁이라는 것은 꼭 그 분류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자국 산업부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측면에서 결정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그 성공적으로 타결된 그 독일에 수출했던 DMB 폰 분쟁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핸드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 TV도 안 나오고 MP3 기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안 달려 있었고 그런데 이러한 그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DMB 폰을 독일에서는 TV 전화도 되고, 휴대전화도 되고, TV 수신도 되고,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로 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통칙 3회 다에 따라서 이거는 최종호에 분류하는 게 맞다. 이거는 TV 수신기다. 이 TV 수신기로 봤을 때는 관세가 14%고,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더블 양어 0%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은 뭐냐? 이거는 통칙 3회 3호를 적용할 게 아니고 3호의 다를 적용할 게 아니다. 이거는 전화 기능도 수행하고 MP3 플레이어도 수행하지만은 이거는 복합기계에 해당이 되는 물품이다. 그 중에서 주기능은 전기 통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휴대폰으로 봐야 된다. 통신기계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 물품건에 대한 쟁송권은 한독 관세청장 회의 시에 의제로 상정을 했었고 한EU 세관협력회의에서 양자 협상을 벌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EU 관세규정위원회에서 우리 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휴대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건이 연간 약 한 1,560억 정도 기업이 부담하는 세부담을 굉장히 경감시켜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공 타결 중에 하나는 요거는 노을상의 이제 형광 필름인데 이거는 LCD 모니터라든지 TV 또는 핸드폰 이쪽에 들어간 백라이트용으로 쓰는 형광 재료의 필름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는 이게 3919의 그 정의를 보면은, 해서서 판시트 필름이다. 또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형태 이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그 평강 재료로서의 어떤 그 기능도 있지만은, 이거는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3919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 아국은, 평강 그 재료라는 것은 만들 때부터 39류에서 벗어나는 물품이지 39류에 남는 게 아니고 90류에 가는 물품이다. 이 건은 WCO 사무국에서 그 우리 쪽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올해 중국에서도 똑같은 그 사안들이 발생했는데, 얘는 이제 그 중국 세관 쪽에서 그 주장하는 것은 이 폴란드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히트팀이 북경 청소에 실무 협상을 하고 중국 측에서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는 그 96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국 그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세관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건과 관련돼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그 기업이 아마 그 3M에서 공급하는 한 60% 정도를 수출하고 하고 있는데, 아마 한 60억 정도 이제 그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꼭 성공 사례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잘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릴 것 같아서 실패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폴란드로 돼 있는데 사실 남아공이고, 이거는 그 상품의 어떤 그 특성상 논리를 구성하기에는 아국의 어떤 그 논리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고, 또 그 수출자가 해설서에 맞춰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더라면은 이거는 그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절감하는 그 부분에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일표 용어에서 보면은 덤프차는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 제작돼야 된다. 비고속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주로 고속도로 다닌다. 그리고 비고속도로용이라면은 이 작업장에서만 이동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특수 타이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출자가 비고속도로용으로 특수 그 타이어를 끼게만 했어도 저희들이 논리가 뒤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제품을 만들 때 품목 분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전문가의 그 도움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거의 다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맺은 말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FTA 다변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거는 역시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무역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관세청은 FTA 전담하는 자유무역 협정 집행기획국을 신설을 하고, 또 관세평가훈련의 조직도 강화를 했습니다. 또 원산지와 관련돼서 유관기관을 또 신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관세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원관리 해소를 위해서 관세 컨설팅이 주 핵심 이슈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 분야 역시 우수하고 경험 많은 핵심 인력 또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화 집단의 어떤 변화와
발전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그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관세평가불원도 국제분쟁 해결은 물론 또 그러한 그 고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HS 가이드북도 가이드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안에 4만 5천 개의 부품에 대한 HS 코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성한 거는 한 2천 개 조금 넘고 내년도에 한 19,000개 정도가 새로이 이 부품들에 대한 HS 코드가 아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거로 생각됩니다. 또 세계 관세일표, 또 품목분류 관련 그 정보관리 시스템도 거의 한 70% 지금 현재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수출 기업과 그 다음에 그 부품 산업에 속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